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한민국 초등학생이 저보다 더 기록의 힘을 잘 이해하고 있다니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생을 정보윤리학자로 살아온 제가 제주도 시골 도서관에서 10살짜리 아이에게 무언의 교육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주도라는 한국의 작은 섬에 가서 초등학생의 손글씨 하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지진 피해 지도에 눈물이 났고 해녀들이 써내려간 낡은 일지 속에서 삶의 온도를 느꼈으며 결국 그들이 가진 기록의 문화 앞에서 저의 학문은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부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시민, 아이들 그들이 곧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록은 권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본능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기록과 진실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슈트라우스입니다. 독일 베를린 공가대학교에서 정보윤리를 가르치고 있고 유럽 디지털 윤리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유럽이 세계정보 시스템의 중심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기록, 데이터, 시스템, 투명성, 이 모든 키워드가 오직 유럽의 제도와 문명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시아는 언제나 따라오는 쪽이라 여겼고요. 냉정하고 오만하게도요. 그런 제가 2024년 봄 UN 산하 디지털 윤리위원회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국의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왜 한국은 가짜뉴스 유통률이 낮은가? 였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말해 이 주제가 좀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IT 인프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보 유통은 결국 법과 제도의 문제 아닌가? 유럽처럼 강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에 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아니 제주도는 제가 알고 있던 정보 시스템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제주행 비행기를 타던 순간부터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디지털 정보 패널이 실시간으로 항공편, 날씨, 대기질, 관광객 흐름 등을 보여주고 있었고 제주행 비행기에서는 지역 기반 재난예보 애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더군요. 한국은 참 친절하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이튿날 디지털 시민윤리 포럼이라는 이름의 지역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시선을 붙잡은 것은 놀랍게도 한 중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한 가짜뉴스가 돌았을 때 친구들과 출처를 분석하고 반박 자료를 찾았어요. 댓글로 설명을 달고 링크를 공유하면서 반박했더니 선생님께서 저희 활동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습니다. 순간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보의 진입 판단과 아카이빙 그리고 공유와 토론, 이 모든 걸 한 10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요? 그 이후 클라라, 즉 저는 제주 커뮤니티 플랫폼 제주 사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뉴스 기사 하나가 올라오면 수많은 댓글들이 정부 통계, 지역, 연구자료, 관련 영상 링크 등을 첨부하여 팩트체크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기록을 무기로 허위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오후 제주시 외곽의 작은 도서관에서 찾아왔습니다. 시민 아카이브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동네와 가족, 마을 사건, 구술사 등을 손글씨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쓴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1년 여름 할머니가 살던 집 앞 골목이 침수됐어요.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사진을 찍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며 기록을 남겼어요. 나중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걸 보여줄 수 있도록 저는 담당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걸 왜 아이들에게 시키는 건가요?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공동체의 기억이고 진실을 지키는 힘이죠. 아이들도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의 사고방식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기록은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시스템 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 살아있는 생명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날 방문한 해녀 박물관에서도 비슷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리관 안에 보관된 낡은 조업 일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날짜와 채집량, 파도 상태, 그리고 조그맣게 적힌 문장 하나. 오늘은 바다가 새다.
3명 못 들어갔다. 그래도 모두 무사해서 감사하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록은 통계가 아니었고 분석을 위한 표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을 건 하루의 기록이자 생존의 저항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유럽이 정보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오만이었을지도 몰라. 제주에서 며칠을 지내며 저는 차츰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살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고 그것은 제가 유럽에서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동네 주민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디지털 시민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뉴스 읽는 법을 배우고 출처 확인법을 익힌다니 독일이라면 이건 중고등학교에서나 다룰 주제였거든요. 하지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앞에 둔 어르신들이 진지한 얼굴로 뉴스를 읽고 계셨고 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숫자 출처 확인하는 법 아시죠? 모르시면 열린 데이터 포털에 접속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가짜뉴스가 돌 때는 혼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 커뮤니티에 올려서 함께 검증해요. 이 프로그램의 수강생은 무려 60대 이상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며 각자 받은 정보를 공유하고 검증하며 정리하는 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어르신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수업을 왜 들으시는 거죠?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뉴스는 정부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정보 생산자예요. 내가 본 걸 남기고 내가 겪은 걸 적어두는 게 기록 아닙니까? 그게 진짜 시민이지요. 그 말은 제게 작은 번개처럼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기록이란 누군가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것. 기록은 보이는 진실을 스스로 정의하려는 의지라는 것. 그동안 제가 강조했던 기록의 객관성, 데이터의 구조화는 결국 행정, 편의적 시스템 안에서만 통하는 제한된 정의였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제주시 인근 한마을의 도서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우리 동네 기억전이라는 제목의 행사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손글씨 메모, 인터뷰 녹취를 모아 하나의 전시로 구성한 것이었죠. 어느 벽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역사 누가 기록해 줄까요?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문장은 학문서적에서 본 어떤 논문보다도 수천 장의 데이터 시각화보다도 더 강렬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저를 점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해녀기록보존협동조합이라는 단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이 단체는 해녀분들이 남긴 음성기록, 손글씨 일지, 해상날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고 그 모든 기록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 기록들이 중요한가요? 제가 묻자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기록 안에는 생존의 기억이 있고 여성 공동체의 역사와 저항이 있고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록은 권력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주도에 머무는 날마다 그 기록의 숨결을 더 가까이서 느끼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민 아카이브 팀과 함께 다니며 인터뷰 녹음을 도왔고 마을 회관에 쌓인 문서 더미를 함께 스캔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저를 기록 선생님이라 불렀고 저는 그 말이 부끄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 연구해온 체계, 강단에서 가르친 내용들, 그 모든 것이 과연 진짜였는가? 시민들이 스스로 남기는 이 살아있는 기록 앞에서 저는 학자로서의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처음으로 진짜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록이란 무엇인가? 기억을 누가 정리하는가? 진실은 시스템이 지키는가, 사람이 지키는가? 그 질문들의 답은 머지않아 제게 더욱 명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곧 닥칠 위기의 순간,
제주에서 마주한 시민의 진짜 힘을 통해 드러나게 되지요. 2024년 6월 12일 새벽 3시 47분. 제주도에 머문 지 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귀포시 외곽의 한 조용한 민박집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책상이 덜컹거리고 창틀이 삐걱거렸습니다. 한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진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진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책으로 배운 매뉴얼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피하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라. 야외로 대피하라.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온몸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공포는 생각보다 빠르게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몇 초 후 휴대폰에서 울린 긴급 재난 문자. 서귀포시 일대 규모 5.1 지진 발생. 여진 주의.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 바랍니다. 그 문자를 확인하고 민박집 주인에게 연락하려던 순간 제 휴대폰에 또 하나의 알림이 떴습니다. 카르타 제주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상황 업데이트 중입니다. 그 알림을 누르자마자 수백 개의 게시물이 화면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옹벽 붕괴. 주민 3명 고리. 초등학교 체육관 긴급 대피소 전환. 난방 가능. 서귀포 편의점 생수 재고 있음. 이동 시 주의 요망. 지도 위에 피해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실시간 댓글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이동 경로, 부상자 위치, 도로 통제 정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아닌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제가 알고 있는 독일의 위기 대응 시스템은 정확하고 체계적입니다. 하지만 그 체계는 언제나 중앙 지시에 기반하고 있고 시민은 그 시스템의 대상일 뿐 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주에서는 시민이 곧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도로 정리를 시작했고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만든 QR코드 안내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QR을 스캔하면 지역 피해 정보, 안전한 길, 개방된 대피소 위치까지 표시되는 지도가 열렸습니다. 제가 잠시 주춤하고 있자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외국분이세요? 영어 버전도 있어요. 여기에요. 그는 웃으며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고 그 안에는 영어로 번역된 피해 상황 지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묻자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요. 몇 명이서 나눠서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정부는 아직 회의 중이라 늦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죠.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기록이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중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위기 순간에 공동체를 연결하고 살리는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제주시는 이 커뮤니티에서 작성한 지도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대응본부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국민이 만든 위기 대응 시스템이라고 보도했고 저는 그 보도 제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시스템이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카르타 제주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올린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록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입니다. 이 지진이 끝나도 우리는 기록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울컥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언제나 기록은 권력의 언어였습니다. 기록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제주에서 기록은 공존을 위한 말, 살기 위한 언어, 연결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관은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기록의 정의를, 진실의 무게를, 인간의 책임을 이제야 정말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제주 바다와 오름의 능선이 점점 멀어지며 구름 뒤로 사라질 때까지 제 머릿속은 끊임없이 어떤 문장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권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본능이다. 제가 처음 제주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은 통제와 권한, 시스템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강력한 중심 권력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제주에서, 시민들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손글씨에서 무너졌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며칠간 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요청에도 강의 일정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죠. 마치 제가 살아온 모든 경로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묵직한 책임감이 등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처음으로 진짜로 쓴다는 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베를린 공대와 UN 디지털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기록은 권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배운 디지털 기록의 민주화 모델. 보고서는 기존의 시스템 기반 기록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분석하면서 제주에서 목격한 시민주도 기록 방식의 장점과 그것이 공동체 회복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서술했습니다. 보고서의 중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기록은 단순히 보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윤리이며 시민의 생존 전략이며 진실에 대한 의지 그 자체다. 그 후 저는 유럽정보윤리학계에서 처음으로 정신적 기록의 민주화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기술적 기록 체계를 넘어서 인간의 기억, 감정, 공동체성에 기반한 기록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이 공공윤리와 연결되어야 함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제 보고서는 예상 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년간 객관성과 표준화에만 집착해왔던 유럽 학계 내에서 비기술적이며 감정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록 방식이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제학술대회에서는 어떤 동유럽 학자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슈트라우스 교수님, 유럽도 제주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다시 신뢰한다면 그리고 기록을 시스템이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본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후 저는 제주와의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시민기록 연구회라는 소규모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습니다. 제주도의 시민 아카이브 단체와 온라인으로 협업하며 독일 내 지역사회 아카이빙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2025년 봄, 저는 다시 제주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학습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디지털 시민으로서 이 땅을 다시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제주에서 가져온 낡은 조업 일지 복사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일지 속에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호흡과 체온, 그리고 말하지 못한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기록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생존과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제가 진실을 만난 곳은 도서관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주였습니다.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기록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댓글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